여러분, 6번이에요. 6번. 자, 6번. 유리구슬 300개를 언니랑 동생이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언니가 동생보다 66개 더 많이 가지려면 언니는 유리구슬을 몇 개 가져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리구슬 300개. 주어진 조건 한번 보죠. 등장인물은 두 사람, 언니와 동생. 조건은 언니가 더 많이 가져. 얼마큼? 66개만큼 더 많이 가져. 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만약에 우리가 1학년이었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언니랑 동생이 300개를 갖고 있는데 300개를 언니하고 동생이 나눠 가져. 그런데 언니, 동생 둘이 있어. 언니한테 66개를 먼저 줘버리는 거야. 많이. 이만큼 많이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많이 줘버릴 거야. 그러면은 300개에서 66개를 뺐어. 그러면, 얘는 234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그 남은 거를 둘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거지. 그러면 얘는 117개를 가질 거고, 동생도 똑같이 117개를 가질 거야. 그러면 미리 뺐어. 언니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언니한테 미리 줬지. 그리고 남은 거를 똑같이 나눴으니까 언니가 66개 많은 거 맞지. 그리고 동생은 117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거야. 물론 1학년 때는 수가 이만큼 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한테 미리 줘버리고 남은 걸 둘이 똑같이 나눠 가졌더니 이렇게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학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어. 좀 더 세련돼지고 고급져져야지. 그치? 4학년이잖아. 언니가 됐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관계 파악을 해보자 했어. 언니랑 동생의 관계를 파악하자. 그리고 언니 구슬을 우리는 구해야 해서 언니가 가진 구슬을 네모개라고 놓자라고 하고 그리고 언니 구슬이 네모개면 동생은 그 네모보다 약 66개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빼기 66. 죠. 그리고 둘이 몽땅 합한 것은 이 가로선은 뭐랑 같다 그랬지? 가로선은 얘는 이렇게 써 있는 얘는 등호하고 같다고 같습니다 하는 등호 있잖아. 가로선에 이거는 등호랑 같아요. 같아요. 위쪽과 아래쪽이 같아요라고 지금 우리가 라인을 그린 거야. 300개. 언니랑 동생 합해서 300개.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걸 식으로 만들 생각인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지? 언니 거요. 그래서 우리는 언니 거를 구할 생각이에요. 그쵸? 네. 자, 그러면 해보죠. 이제 위에 언니 거 동생 거 합한 거랑 이 300개가 똑같다고요. 그쵸? 여기가 같다는 표시라고 했죠? 네. 그럼 같다. 위쪽을 보니까 근데 어때? 네모가 두 개 등장. 그죠? 네모 두 개. 거기서 66개를 뺐어. 그런데 모으면 300이야. 이게 식이야. 수학식. 그지? 우리는 언니하고 동생이 가진 것에 관계 파악을 했고요. 연습 많이 해왔던 거야. 사실은. 그치?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관계 파악. 응? 등장인물들의 관계 파악했고요. 이제 관계 파악 후에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네모 두 개에서 66을 빼서 300이 되잖아. 빼서 300이라고? 그러면 66이 모자란 거잖아. 빼기면 모자란 거.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방법으로 더해줘 버릴까요? 이쪽에? 그럼 여기도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모자람이 없이 딱 채워졌고, 그리고 오른쪽이 366이 되겠네요. 그쵸? 물론, 뺐으니까 더해줘야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네모 두 개가 366이니 반으로 가르기. 그동안 연습했던 그 반으로 가르기 해봐야죠. 앞에서부터. 그죠? 3은 홀수니까 1 빼놓고 200의 반은 100. 그 다음에 160의 반은 80. 6의 반은 3. 183 나왔습니다. 언니 거예요. 183. 동생 걸 구하라고 하면 300에서 183을 빼도 되고 그럼 117 나오겠죠. 그쵸?
뭐 아니면 언니 거에서 66을 빼도 되고. 그죠? 언니 거를 일단은 구하는 문제여서 언니 거 구했습니다. 183개. 이거 계산해도 183개. 그쵸? 음, 계산하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이제 우리가 뭐 하기로요? 이렇게 관계 파악이라는 걸 해보고, 그리고 또 뭐도 해보고, 이렇게 관계 파악도 해보고, 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파악해보고, 또 수화식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도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기 전에, 우리가 네모를 갖고 식을 만들 건데, 네모가 뭔지 미리 정해서 표시해 놓고, 그죠? 네, 이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죠. 자, 7번 문제. 7번 문제. 바구니에 사과 6개를 넣고 무게를 쟀더니 640g이었대요. 같은 바구니에 사과 10개를 넣고 무게를 재니까 1kg이었답니다. 그런데 바구니 무게를 알고 싶대요. 단, 사과 한 개의 무게는 모두 똑같다는 조건을 줬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얘가 640g인데 640g인데 자, 해보죠. 얘가 640g인데 1kg을 줬어요. 그렇다면 단위가 맞지 않는군. 단위를 통일시켜야겠군. 먼저 단위를 통일시켜야 계산을 할 수 있으니 1kg을 1000g으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640g을 kg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또 소수가 나오니까 좀 자연수가 쉽고 계산하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생각하니까 자연수 1000으로 1kg은 1000g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죠. 바구니에 사과 6개를 넣고 같은 바구니에 사과 10개를 넣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림으로 하는 거 우리 해봤잖아. 응? 바구니 그리고 거기다 사과 그리고 막 해봤잖아. 바구니 짠 사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식으로 해볼게요. 자, 바구니 바구니 더하기 바구니 무게라는 뜻이에요. 사과 6개 무게를 가지고 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바구니는요. 재봤더니 640g 나왔어요. 두 번째 바구니는요. 바구니는 똑같은데 사과가 어때요? 사과가 10개인 거야. 사과가 10개. 두 번째 이 바구니는 그래서 무게가 1000g이 됐어. 식을 두 개 만들었네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제 비교. 두 식을 비교해봐. 그랬더니 어때? 어? 바구니,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아니었네. 바구니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지? 무게의 차이는, 무게의 차이는 사과에서 나는 거야. 어머머머, 사과 4개. 그쵸? 사과 4개. 사과 4개의 무게가 얼마다? 1000 빼기 640. 640에 1000 벗어 360g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써보기만 했는데 딱 나오네요. 그쵸? 말이나 글을 수학식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문장을 수학식으로 써놓으니까 금방 나와요. 바구니는 똑같아. 그럼 사과 4개에서 차이가 났군. 360g이야. 사과 한 개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사과 한 개는 360을 4로 나누니까 90g이야. 사과 한 개 무게 나왔다. 그치?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구하라고 했니? 아니지. 바구니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해. 사과 한 개가 90g이야? 그러면 1번식, 2번식 어떤 걸 써도 좋아요. 어떤 걸 써도 좋은데 우리는 또 10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바구니에 사과 10개를 합했어요. 넣었어요. 사과 하나는 90인데 90이 10개야. 그러면 900g이겠네요? 그랬더니 1000g이 딱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죠. 자, 바구니의 무게는 그러면 100g이었다. 그치? 재밌는 문제죠? 네, 100g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고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답까지
잘 이해가 됐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해보니까 아니,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해볼게요. 8번 문제.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커지는 그런 수들이 쭉 놓여 있네요. 수들이 쭉 줄을 서서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에서 차근차근 해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몇 번째 수가 361이 될까요? 이런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몇 번째 수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61을 줘버리고 이건 몇 번째 수야? 라고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다만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치? 자, 해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발견했어요. 1, 5, 9, 13, 17, 21 이렇게요. 이렇게 쭉 수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수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좀 필요하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뭐 규칙을 갖고서 얘기할 때 이름을 한번 붙여보려고요. 우리가 왜 더셈 뺄셈 할 때도 항이라는 말 썼죠. 이것이 항이에요. 항. 첫 번째 수를 1항이라고 해요. 1항, 1항. 새로운 이름을 좀 익혀보면은 또 이게 나중까지 계속 쓸 거라서요.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우리 항. 그래서 이거 1항, 2항, 3항 이렇게요. 그러면 쭉쭉쭉쭉 가서 몇 번째 항인가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치? 네모 번째가 나오겠지. 네모 번째 항이 나오고 그게 361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네모는 뭘까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규칙은 뭔가요? 규칙. 1부터 시작해서 1씩 아니지. 4씩 커지는 규칙이죠. 4씩 커지고 있습니다. 4씩 커져. 그런데 1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또 간단하고 쉽게 해보려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이 계속 똑같은 수 4가 커지고 있잖아. 우리는 4단을 알고 있으니, 그러면 4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4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4 곱하기 2, 세 번째 항은 4 곱하기 3 이렇게.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4. 그러면 4단이니까 쉬울 것 같아서요. 그쵸?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쭉 가겠지. 응? 그런데 4시 커지니까 4단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는 4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했죠? 1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얼마가 작아? 실제로는 3 작은 수야. 그지? 이거보다 얼마 작은 수? 그치? 3 작은 수야. 이거보다 3 작은 수야. 1에서 출발하는 거를 우리가 3에서 출발한다고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3 작은 수가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여기 오는 이 수도 뭐예요? 4 곱하기 네모 번째 항. 거기에서 3 작은 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식 만들 거예요. 멋지죠? 이렇게. 수학은 되게 멋져요. 편리하고. 그죠? 그러면 사씩 커지는 이 수들의 모임에서 4 곱하기 몇 번째 항 거기서 3을 빼면 361이 나와요.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답이 보이죠? 4 곱하기 네모는 3을 뺐으니 3을 더해줘야지. 이제 364. 그 다음에 네모는 4로 나누니까 91. 91번째. 그죠? 91번째 수였던 거예요. 야, 이거를 360일이 나올 때까지 세보려고 생각했던 친구는 없죠? 네, 이렇게 수학식을 이용해서 수와 또 연산기호 이용해서 등식 만들었죠. 우리 등호 이용한 식을 만들어서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거 연습할 때마다
선생님처럼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잘 이해가 됐으면 자기가 혼자서, 혼자서, 아,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했지? 하고, 혼자서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우리는 시작해보죠. 아니구나. 그, 우리가 지금 1일차를 하고 있는데, 5일차쯤 가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1, 9, 17, 25, 33, 41 이렇게 쭉 같은 규칙으로 늘어나는데, 123번째 수, 3째 번 수는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문제를 탐색해보면 일단은 어때요? 얼마씩 커지고 있나요? 얼마씩? 8 커지고 8 커지고 8 커지고 8 커지고 8 커지고. 아, 그런데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9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8 곱하기 8이라고 8 곱하기 1이라고 우리가 8단이니까 8단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되겠잖아. 그치? 음, 어머나. 차이가 크네, 근데. 그치? 왜냐면 8이라고 생각했으니까 7 빼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 16이니까 여기서 16에서 또 7 빼면 24에서 7 빼면 근데 규칙은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응? 그런데 123번째 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놓고 아까처럼 항에 이름을 붙였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붙여놓고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몇 번째 항을 찾아라? 그치, 123번째 항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쵸? 네, 123번째 항에 들어올 수는 뭐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어떻게 해줄까요? 아까 했던 식이 생각나나요? 네. 그대로 하면 되죠? 자, 8씩 커지고 있어요. 8씩, 8씩, 8씩. 그래서 아예 8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8 곱하기 첫 번째 양, 8 곱하기 두 번째 양. 그죠? 8이 두 번. 이렇게 쭉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는 8 곱하기 뭐예요? 123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수들의 모임은 어떻게 됐어요? 8단에서 7을 뺀 수인 거야. 왜냐면 1에서 시작했거든. 8에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그럼 뭐 해주면 되지? 7 빼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학식이 등장했습니다. 어때요? 이제 계산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할 수 있겠어요. 있어야 하죠? 8 곱하기 123에서 7을 빼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쵸? 네. 그래서 8 곱하기 123이 얼마인가요? 8 곱하기 123이 얼마인가요? 12 곱하기 9는 960. 그죠? 984에서 7을 빼는 거로군요. 그래서 977, 그쵸? 4 빼고 3 빼고 977 이렇게 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쉬워요. 일일이 세지 않아요. 일일이 세지 않아요. 그쵸? 123번째까지 셀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방법 없냐고요?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도 정확한 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는 이래서 시작했고 80 123이 아니라 122번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았어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976 그래서 더해서 977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자꾸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몇 번째 수냐고 묻기도 하고요. 또 몇 번째 수가 얼마냐고 묻기도 하고, 또 얼마씩 커졌냐고 묻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쉬운 그런 많은 문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어, 항, 항을 이용해서 식 만들어 보자. 항의 순서대로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가지고 했던 방법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8 곱하기 123 해서 거기서 뭘 뺐어요? 8부터 시작했으니까 7을 빼야 되지 않아? 이렇게 했잖아. 그치? 사실은 같은 시기 맞아요. 같은 시기지만 왠지 달라 보이죠? 예. 그렇지만 둘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오른쪽 직사각형 넓이가 176제곱센티미터일 때 기역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다. 했어요.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치? 이거는 넓이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길이랑 넓이랑 부피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했을 때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이랑 길이를 곱했기 때문에 얘가 제곱이 붙었다고 했죠? 길이랑 길이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제곱이 붙으면 넓이예요. 그러면 16cm와 기역 센티미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 176이 되었어요. 맞죠? 기억은 176 나누기 16일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176을 딱 보니까 뭐 생각나지 않아요? 나는 생각이 나는데 16이? 16이 11번인데요. 그쵸? 그치? 19단도 막 생각나면서 선생님. 자, 그래서 11입니다. 그쵸? 네, 11cm. 기억의 길이는 11cm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직육면체의 부피예요. 아까 잠깐 부피 얘기했었죠? 길이. 길이는 길다, 짧다. 이게 길이야, 길이. 길다, 짧다. 그 다음에 넓이는 면이죠, 면.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했던 직사각형. 그쵸? 그래서 넓이는, 넓다, 좁다. 그죠? 부피는 뭐예요? 입체도형이죠, 입체도형.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얘처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현하는 게 다르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이는 길다, 짧다. 넓이는 넓다, 좁다. 부피는 크다, 작다. 그쵸? 길이는 선분 하나로, 넓이는 가로랑 세로, 이렇게 선분 두 개를 곱해서 넓이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높이까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하죠. 자, 그래서 길이를 세 번 곱해서 뭐가 나왔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온 거지. 세 번 곱했다는 뜻이야. 길이를 세 번 곱했다. 그죠? 그래서 단위가 세제곱이 나오면 이건 부피예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구해봐야죠. 자, 선생님이 우리 갖고서 공부 시간에 그 옆에 있는 교구 있잖아요. 여기 큐브를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색깔을 빨간 거 할 거 그랬어요. 그지? 자, 그래도 잘 보이죠? 이 작은 큐브 있잖아요. 이 작은 큐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가로, 세로가 다 1cm인 작은 큐브. 가로도 1cm, 세로도 1cm, 높이도 1cm인 이런 큐브. 이거를 우리는 이것의 부피, 얘의 부피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이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가 1cm를 세 번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길이를 세 번 곱해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고. 1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런 큐브 하나가 부피가 1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게 1ml 들이가 되는 거였고 거기에 담긴 물의 무게가 1g이었잖아. 우리 그것도 이제 차차로 하나씩 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애를 이런 식으로 어때요? 쌓을 거야. 가로로 15cm, 세로로 7cm, 높이는 8cm.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니? 15개가, 그치? 15개씩 몇 줄로? 7줄로 몇 층까지? 8층까지 쌓이겠지. 이걸 다 곱하면 그게 부피예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 직육면체라는 말은 기억하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 직육면체. 자, 그러면 15 곱하기 7 곱하기 8 계산을 해보지요. 15 곱하기 7 곱하기 8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어? 선생님은 여기서도 잠깐 생각을 좀 해봤어. 8을 먼저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야. 왜? 얘는 짝수고, 얘는 또 5의 배수고. 그래서 15에 2배를 하면 써볼까? 15에 2배를 하면 30이잖아. 그럼 8은 2, 4, 8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30의 4배, 120이잖아요. 120의 7배 이렇게. 그러면 840을 좀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 계산하는 거 보니까 차근차근 계산하면서 좀 복잡해지니까 틀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써보자. 그쵸? 수를 분해해보자. 곱셈식으로도 분해하고 덧셈식으로도 분해하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분해해보자. 그러면 8을 이번에는 2, 4, 8로 갈랐다. 왜? 앞에 15가 있어. 15에 5의 배수에 2를 곱하면 늘 끝자리가 0이 되는 10의 배수가 되니까 쉽거든요, 계산이. 알았죠? 그래서 계산할 때도 잠깐 한 3초만 생각을 하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바로 수학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10번까지 훌륭하게 끝냈습니다. 자,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수고했습니다.